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또 적천수를 강의하는 날입니다. 자, 보십시오. 적천수 천리 3관 제6장 여명장이에요. 원문은 이렇게 돼 있고요. 오늘은 임철조 선생이 설명하신 건 너무 길어서 지루하니까 원문에 원주가 있습니다. 그 원주는 유백원주라고 그래요. 유백원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임철조주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유백원주만 설명을 드리고 사례명절 풀겠습니다. 더하여 제가 조금 아까도 젊은 친구 사주를 봐줬는데, 저는 솔직히 이런 사주를 많이 봅니다. 젊은 친구들 사주. 참 고민이 많은 친구들도 많아요. 42살 먹은 친구인데 좀 고민이 많아서 상담을 했고요. 그 대신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일반적인 사람들 개인적인 사주를 본 것은 제가 유튜브에 올리지 않겠습니다. 이 적천수로 풀면 돼요. 적천수식으로 사주를 풀면 그대로 맞습니다. 적천수가 최고죠. 알면, 적천수 내용을 알면, 임철조 선생의 이론을 알면, 사주 다 갖고 와라. 내가 다 풀어주마.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원문이에요. 논부논자. 남편을 이야기하고 자식을 논하는 것은 중요한 건 안상이라고 해서 편안하고 상스러워야 된다는 거죠. 기운이 고요해야 되고요. 화평해야 돼요. 평화라고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부인의 도란 건 뭐예요? 정숙한 거죠. 얌전하고. 오늘 봤던 사람의 이 젊은 친구인데요. 44살 먹고 이 부인은 41살 먹었어요. 대만 여자예요. 결혼을 했죠. 젊어서 했는데 지금 아이 하나를 낳아놓고 여자가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말을 안 듣고 그래서 제가 이 여명장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고집 센 여자들이 있어요. 삼기 이덕을 보려면 호호원이라고 해서 삼기니 이덕이니 볼 필요도 없다. 함지나 역만은 반추상, 반만 봐라라고 했어요. 근데 임철조 선생은 아예 이거 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함지 역만은. 그런데 원문이 아니라 원주에서는 믿을만도 하고 그러나 깊은 뜻은 이치는 아니다 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유시주예요. 자, 여기서부터는 용신을 남편으로 보는 거예요. 용신을. 자, 국중에서 관성이 명순 확실하게 드러나서 순하면 남편은 귀하고 써 길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 이치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끊었습니다. 원주가 끊어지니까 임철조 주도 그렇게 끊어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딴 데는 다 이걸 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끊었더라고요. 자, 만약 관성이 태왕이에요. 이때 뭐예요? 그 상관을 용신으로 잡으면 되죠. 상관이 곧 남편이다. 곧 뭐예요? 용신이죠. 용신이 남편이 된다는 거예요. 관성이 태매예요. 이건 관성을 도와줘야 되죠. 그러니까 재성이 남편이 되는 거예요. 비견이 있으면서 무관이에요. 이럴 땐 식상화로 기운을 설해야죠. 그래서 상관이 남편이 된다. 용신을 가지고 전부 남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관이 왕하면서 무재관이에요. 재성과 관성이 없어요. 그럴 땐 인수로서 남편을 삼아라. 용신이에요. 용신. 만국이 관성이면요. 기일주자. 일주를 속인다는 거죠. 기만해요. 이 여자예요. 바로 이 여자. 남편보다 3살 어린데도 기만을 해요. 은근히. 기만을 해요. 속여요. 이럴 때는 인수를 반기는데 무릇 불국신 이렇게 관성이 많으면 인수로서 쓰면 일주를 극할 수가 없다. 왜? 관을 화해서 일주를 도와주니까 인성이 하는 노릇이에요. 만국이 인수예요.
그러면 설관이 될 거 아닙니까? 설관, 관성직이 하죠. 그럴 때는 재성을 택해서 인수를 눌러주고 관성을 도와주면 된다. 그러면 일주는 불국부. 일주가, 그러니까 이 부인이죠. 불국부. 남편을 극하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대체로 더불어 남자의 명과 자식의 명을 함께 보는데 귀함은 이치가 상사 거의 비슷하다. 국중에서 상관이 청현 확실하게 깨끗이 드러나면 자식이죠. 자식이 귀하면서 친하다. 불편하냐? 말할 필요도 없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태여 상관이 깨끗하면 상관을 영신을 쓰고요. 일주가 강화되는 뜻이에요. 그럼 말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 상관이 태왕이에요. 인수가 용신이니까 자식이에요. 좀 내릴까요? 인수가 용신이니까 자식이에요. 이건 자식을 보내는 거예요. 상관이 태매예요. 비견이 자식이 된다. 이 용신도 또 자식으로 보라라고 해요. 인수가 왕이에요. 무상관자는 재성으로서 자식을 삼아라 라는 거예요. 재성이 왕이에요. 설 식상하죠. 재성이 왕하니까. 그럴 땐 비견으로서 자식을 삼아라 라는 거예요. 제다신약은 비견이 용신입니다. 불필 전집, 오로지 고집하지 마라. 관성이 남편이라는 것과 전집 상식의 자식이라는 걸 고집하라. 마땅히 단 안상, 편안하고 상스러움이 순정, 순하고 고요하기만 하면 귀해지는 것이다. 이덕과 상기는 불필론. 이덕인지 상기는 보지도 말고, 함지와 역마는 비록 경험은 있을지 모르지만 결론적으로 리치가 그렇게 길지는 않다. 그 중 가운데서 연구해서 논하는 것은 불가불상이야. 자세히 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중교정이죠. 자세히 살피라라는 거예요. 자, 282번을 내려가려면 한참 내려가서 제가 한번 엔터를 쳐볼게요. 그러면 282번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엔터 치면 내려오게 돼 있죠. 제가 또 컴퓨터는 몰라도 이걸 연구했습니다. 저 위에 몇 가지죠? 8가지인가요? 한참 내려와야 되니까 이게 아마 9번째인가 그래요. 자, 봅시다. 여자사주 참 이게 철저 선생이 아주 흉을 많이 보시는 사주예요. 합이 많으면 결국은 다합자는 그렇게 정이 많은데 그 정 많은 것이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합자, 정임합, 병신합, 사신합, 자축합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사주는 수체 토화 용조인데 쓸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화가 있는데도 쓸 수가 없다. 정임합을 해버렸죠. 병신합을 하죠. 사신합을 했죠.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화운도 목운도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수체 토화 용조에서 이 목운은 받아들여요. 수체 토화 용조에서 불용하니까 수를 중심으로 해서요. 금, 수, 목이 되죠. 이렇게 쓰는 사주예요. 그러니까 요때는 좀 괜찮아요. 그러면서 이 운이 여기서부터는 정사무업 기미는 좋은 운은 아닙니다. 못 쓴다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운이 대운에서 들어오면요 절대 안 됩니다. 임철주 선생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용신으로서 쓰지 못한다 라고 결정을 봤을 때 잘못하면 이걸 화를 용신을 잡으면 이 운이 전부 다 좋죠. 목화 운으로 흐르니까 이 사주가 좋다라고 하는데 안 좋다라고 하세요. 그 이유를 설명드릴 테니까 한번 보십시다. 이런 걸 잘 보셔야 돼요. 임수합거 정화지살이라고 해서 벌써 일주 얘기도 하지 않아요. 임수가 이 정화의 살을 합거해서 간이 좋다라고 할까요? 병화관성은 등록 후 일지에 등록했습니다. 그러나 사호감이 아름다울 것 같지만 소위 아름다울 것 같아서 소위 출신은 구가다. 이 구가라는 건 뭐예요? 벼슬이 있는 집안이라는 거죠.
또한 그 원인이 또 뭐냐, 미모예요. 얼굴이 아름다워요. 그리고 청미에 요거 무슨 뜻일까요? 눈썹이 아주 아름답다는 거예요. 아주 미인이죠. 그러니까 군이 새라고 해서 다툴 새자입니다. 결정을 하고 말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예, 양비지칭, 예, 양귀비하고 똑같다. 비슷하게 생겼다라고 여러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4, 5세 때는 미목수력, 어려서 아주 미목이 얼굴이 아주 미목이니까 눈썹과 눈이 아주 아름다웠어요. 그 13살, 3살이나 4살 때는 이교야라고 해서 더욱 아름다울 교자입니다. 이건 풀무질 할 때 야자예요. 아주 아름다움은 더 세를 이루는 거죠. 성이 화중인이라고 해서 뭐를 이루었다? 그림 속에 있는 미인과 같았다는 거예요. 아주 아름다운 여자죠. 연 18세, 이제 시집갈 나이가 됐습니다. 이거 돌아갈 귀자 아닙니다. 시집간다는 뜻이에요. 기사인 척, 뭐예요? 선비사자 아닙니까? 선비한테 시집을 갔어요. 선비는 평소 순박할 순자입니다. 부지런할 끈자예요. 순박하고 부지런한 것이 호학, 글 공부를 아주 좋아했어요. 그러나 라고 얘기를 해있죠. 혹이 유혹됐어요. 닐애지라고 해서, 닐은 이거 뭐예요? 한쪽 눈을 이렇게 뜨고서 곁눈질 한다는 뜻이에요. 애지, 그한테 사랑하는 거 곁눈질을 하는 거예요. 이게 공부는 안 하고 글 공부하던 놈이. 유념, 해를 넘기는 겁니다. 학패, 공부를 포기했어요. 패해버렸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결국은 마침내 뭐가 된다? 이거 왜 안 올라갈까요? 마침내 로찰 이사라고 해서, 로찰이란 건 뭐예요? 폐결핵이에요. 옛날엔요 이런 병 많았습니다. 폐결핵으로 죽었어요. 종차 이에 따라서 음해불감, 이제 여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더럽고 음탕하고 더러운 걸 감당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여자 참, 이걸 요즘으로 얘기하면 참 대단한 여자겠죠. 후에 신폐명렬, 몸은 깨지고요, 이름은 깨지는 거예요. 결국은 몸도 망하고 이름도 깨져버리는 거죠. 집안 망신을 시키는 거죠. 무소의탁, 어디다가 의탁할 데도 없었다. 자해이사, 이거 목마들 했자예요. 자해이사, 목을 매달아 죽었다라는 거예요. 사조, 이제 원인을 이제 밝히시는 겁니다. 인다합, 많은 합의 원인이다. 고의, 이유가 되는 것이니, 무릇 식간지합은 오직 병신합 및 관이 화에서 상관이 되고요, 위 탐함만관, 상관이 됨으로써 관을 탐함으로써 뭐예요? 탐함으로써 관을 잊어버리는 거죠. 또한 사신합 해서 역시 상관으로 변했어요. 정임합 해서 아마 재성으로 변했어요. 그러니 그 의중은요, 장차 병화는 내버려 두고 도에 바깥으로 딴 데 눈을 돌리는 거죠. 확실하다. 그 정은 반드시 정임합 일변, 정임하는데 재성에 쳐다보는 거죠. 재성으로 쳐다보니 항호, 하물며 간지가 모두 합의되면은 무왕 부시 의중이라, 어따가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의 뜻을 두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줏대가 없다는 소리죠. 줏대가 없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참 설명 잘 하시고 계십니다. 이 장은 연명장으로 처음 시작하는 275번부터 282까지 모두 8개가 상관격에 관성이, 재성이 불미한 역할을 하든지 불미한 위치에 있다든지, 또는 상관과 일주가 강하여 상대적으로 관성과 재성이 약해진 명조들을 보았다. 이 명조 역시 관성에 3개씩이나 있으니
관성이라고 해야 되겠죠? 관성이 3개씩이나 있으나 옆에 있는 다른 오행과 합을 하고 있다 때문에 우왕부시 의중이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디다가 마음을 두지를 않는 거예요. 한 곳에 마음을 두지 않는 명주죠.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보면 뭐예요? 수가 6.5예요. 수가 강하면 여자가 흔들리죠. 목이 0.0이에요. 화, 토, 금 이렇습니다. 그래 이제 화는 이 정도인데 3.4인데 불용하라고 해요. 프로그램에서 이따 배드릴 거지만 철저히 설명하신 듯 답으로 이루어져서 그렇다. 이게 뭐 제 설명이니까 할 말도 없고요. 이 프로그램은요, 정단 선생님이 저와 같이 적천수 위주로 다 프로그램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불용으로 나오죠. 왜? 임철주 선생이 화를 쓰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한번 봅시다. 282번이에요. 3번까지 할 겁니다. 자, 그러니까 불용이에요. 이 화를 두고도 쓰지 말라는 걸 못한다는 거예요. 사신함합하고 병신함, 이 정임합해서 쓰지 못해요. 여기까지 그럭저럭 넘어갑니다. 왜? 수체니까 목은 써요. 그러나 이 화우는 쓰지 말라고 한 운이 들어오면 이 사주는 더럽게 흐르는 것이죠. 음탕하고 더러운 행위를 하는 겁니다. 다음 사주를 볼까요? 관성이라고 해야죠. 애가 아니라 관성이 3개씩이나 있으나 283번 볼게요. 또 이건 제격이네요. 여태까지 이제 삼각격 설명을 드렸는데 제격이죠. 5월에 태어난 개수일주. 좌우층 일어납니다. 또 오화가 유금을 또 깨고요. 화채 수금 용조는 맞아요. 그러면 이 순을 들어오기 전에 이 여자가 또 엉뚱한 짓을 하고 앉았겠죠. 을묘대운을 지적하십니다. 뽑은이니까 가민대운은 더 난리를 쳤을 것이고요. 이 을묘대운에 묵을 매달은 게 아니라 이 사주는 뭐라고 했을까요? 음의 이사. 죽었네요. 소위 부득질. 남편이 병을 알아 죽었네요. 자, 봅시다. 무자무오, 개유무오. 이건 토, 3토네요. 남편이 3개나 되고요. 관이 강화되는 뜻인데, 물론 화가 강하니까, 재성이 강하니까, 관이 강해질 수밖에 없죠. 개수생후 5월이에요. 재관병왕. 재성과 관성이 아주 강합니다. 자화인수. 참 좋아 보이죠? 연지 좌로. 여기다 이렇게 끌고 오고 있습니다. 미상불. 이건 이중부정이니까 일찍이 뭐뭐하지 않은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중화가 되지 않은 적이 없다. 이건 중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천간으로 삼투 무토. 3개가 무토가 투쟁해서 쟁합계수. 이 계수 하나 가지고 서로 싸움을 한다는 뜻이에요. 즉 일주지정은 마침내 무정견. 어디다 쳐다보질 못해요. 헷갈리는 거예요. 이 남편 저 남편, 이 남자 저 남자. 그런데 지지 양호 괴유라서 양호가 이 인성을 깨틀고 앉았네요. 그래서 재관지세가 불분강약. 강약을 가늠할 수 없다. 근데 프로그램에서는 재성이 강하다고 하죠. 일주지정은 자연히 의제, 재성과 재성의 의지에서 따라간다. 유년 연간 정부. 이 본남편이죠. 첫 번째 남편이에요. 정부는 무재세, 재성이 없다. 여기는 다 재성이 있는데 자수를 깔고 앉았죠. 그래서 그 영향이 부적, 월시, 월과 시에 있는 양간지관 2개의 관에 비해서 대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 남자는. 고로 장차 정부는
지지 부르고 정부는 내버려 두고 쳐다보질 않는다는 거예요. 참나. 언제 을묘운, 이게 이제 을묘운에 어떻게 될까요? 목생화왕, 목생화왕 아니 왕한화를 목이 생하니 월시의 정부가, 월시의 양토가 더 생부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간의 무토는 화이수고 그냥 화해서 그걸 당하니 소위 정부가 본 남편이 득질 병을 얻어서 죽게 되었다 라는 거예요. 후에 음의 이상에 음탕하고 더러운 것이 이상스러웠다는 거죠. 음을화인, 이건 우는 아름다운 우자예요. 아름다운 인물은 그 사람이 화가 된다. 그러니까 미인방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재 믿을만하다 이 소리는 우물화인은 믿을만한 소리다라는 뜻이겠죠. 맞습니다. 사주가 희한하게 생겼다. 연주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3주는 지지의 도움으로 천간 오행들이 튼튼해 보이는데 연간의 무토만 지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인간의 무토를 정부로 본 것도 재밌다. 차조는 계수 일주는 재관이 강해서 신약함으로 일지의 유금이 용시이 될 것인데 대운을 살펴보면 양년생의 권명이라 역대운을 흐르니 그분을 만날 기회는 없다. 수는 들어와요. 그러나 수는 들어오기 전에 모군에서 깨져버린 사주죠. 검증해 보면 화예요. 화 6.9예요. 그래서 목은 없어요. 그러니 다행이지만 금수, 화채 수금 용도죠. 그런데 운이 을묘운에 돼서 수운 만나기 전에 남편이 병을 얻어서 죽었고요. 자기 운 좋을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음에 음탕하고 더러운 것이 믿을만하다라는 거예요. 제격입니다. 대상관격을 했고요. 상관이 제격으로 넘어갔습니다. 여태도 아직도 정절을 지키는 여자 사주는 안 나왔네요. 맞습니다. 자, 이게 지금 어린아이죠? 18세 여기 걸렸고요. 진토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혼에 화를 도와주니까 사주가 남편이 죽고 후에 그 더러움을 이기지를 못했네요. 참 옛날 여자들도 다 이랬나 봅니다. 돈 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사례명조 2개를 했고요. 저는 적천수 팝니다. 전 파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축약 적천수 1000매를 지었고요. 영신분석. 올해 지금이 5월달이니까요. 다음 달서부터 제가 또 책을 103번서부터 205번까지 아마 만들 겁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새로운 책이 하나 또 나오겠죠. 5년간에 걸쳐서 시리즈로 만들 계획입니다. 자, 참고해 주세요. 축약, 적천수, 천미, 용신 분석이라고 해서 저는 이번에 제가 죽는 한이 있어도 80 안에 올해가 75이니까 80 안에 책 5권을 써놓고 인생을 마치도록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오래 못 살 팔자니까요. 자,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